정병준 교수님 우리가 초대해서 그러면 발표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정신대학교 정병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예정 안에서 1950년 초반에 기장과 예장이 갈라지는 배경이 됐던 조선신학교와 장로신학교의 그 갈등과 분립 과정에 이제 어떤 그 스토리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6년 10월에 그 통합 측의 이성희 총회장과 임원들이 이제 기독교 장로회 총회를 방문해서 53년도에 김대중 박사를 제명 결의한 것이 불법적이었다. 총회가 제명한 것, 물론 뭐 당사자들이 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선배들의 잘못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철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단에 통지해드린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후손들의 교회들 사이에 이제 온전한 화해가 일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첫발을 디디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글은 이제 분단된 그 이제 남한에서 조선신학교와 김재준의 지도력을 무력화하고 과거 평양신학교 신학 전통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제 교권 갈등, 그다음에 배제와 분립 과정을 고찰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이제 이 문제를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신학 싸움으로 그렇게 보고 또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 보수 교권이 어떻게 이제 정당하지 않게 이제 교권을 이제 부당하게 행사했는가 하는 그 방법으로 주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이제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분열 과정은 해방 이전에 이미 평양신학교 신앙교육의 주도권과 그 획일성이 있었고요. 또 이 서북장로교회 이제 패권과 거기에 대립하는 반서북의 갈등이 또 있었고 또 일제 황민화 정책에 대한 이제 각 신학교의 어떤 협력 문제도 깔려 있고 박청년과 김재준으로 대표되는 한국인 지도자들 사이에 신학 갈등 플러스 감정 그 다음에 해방 이후 이제 분단 전쟁으로 인해서 월남 기독교인이 증가하면서 이제 조선 신학교를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이제 그 교권 다툼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과정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여기에 얽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선교사도 한 가지 색깔이 아니었고요.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캐나다가 각각 전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김재준 박사 측, 박형련 박사 측, 그 다음에 중도 측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연구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양선의 해방 10년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제 카나다 측의 이제 서고도 교수의 이제 글도 굉장히 1차 자료로 가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마펫이 여기에 이제 자료를 프린스턴 신학교에 기증하면서 이 자료가 이제 PDF 파일로 보관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편지 자료와 그 기록물들이 이제 발견이 돼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해방 이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29년, 30년 어간에 이제 그 한국 안에 새로운 신학적 흐름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카나다 선교사는 그 당시에 이제 선교 운동에서 평신도들이 제기했던 선교의 제보 이거를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선교 안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 그다음에 생활의 기독교화, 그다음에 그 토착 선교지의 그 기독교인들의 주체성 이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그 캐나다 선교사들은 이제 이미 시도를 했고 반면 북장로교 안에서 이제 한국 장로교 안에서는 현대주의 근본주의 논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여파가 이제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3년도에 이제 해외 독립선교부가 생기면서 북장로교 안의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이제 좀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교회 평양은 이제 근본주의 성향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대 말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유학을 본격적으로 지도자들을 보냈는데 주로 이제 북장로교는 프린스턴으로 많이 보냈고요. 이제 남장로교는 남궁혁 박사를 이제 버지니아 유니언으로 또 보냈죠. 그 다음에
캐나다 선교부는 이 평양하고 지리적으로 좀 굉장히 멀었던 것 같아요. 평양에 사람을 보내려면 서울까지 내려가서 다시 기차를 타고 평양에 올라가야 되는 이제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함경도 출신들은 이제 직접 일본과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송창근, 김재준으로 대표되는 그런 분들이 나왔고, 그래서 평양신학교는 이제 박형령과 남궁영만을 이제 교수로 채용하고 있었죠. 이러면서 이제 신학교육 정책과 선교 방법에 대한 차이점들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게 결국 이제 훗날 기장 예장이 갈라지는 신학적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30년대 중반 우리가 잘 알는 이제 뭐 모세 저작권 문제, 뭐 여권 문제, 아빙던 주석, 이 문제 전부 함경도와 이제 일본 신학을 공부한 분들과 이 평양 이론론과의 그 이제 갈등이 여기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8년에 이제 평양 신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이제 조선신학교 기성설비위원회가 이제 최필금, 김영주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39년에 이제 그 평양의 교권이 이제 일본과 이제 결탁을 하면서 이제 사실 총독부는 이 구평양신학교를 정식 인가학교로 그렇게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신학교는 이제 지방 강습소로 발전하게 되는데, 일제가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선교사들이 있었던 자리, 이제 그 자리에 발뿌리에 이제 폭탄을 던져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김재준이 내놓은 이제 신학교육의 지도 원리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런 제 5가지 원리를 내놓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한 자기의 결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이분이 이제 이거를 계속 원칙으로 이제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 장신하고 조신 사이 갈등이 일어날 때도 끊임없이 이제 요 5가지 원리를 강조하는데, 이 첫 번째가 이제 세계성. 너무 이제 그 평양신학교 이론주의가 폐쇄적이다. 그래서 세계적 수준. 두 번째는 선교사 중심적이 아닌 자율성. 세 번째는 교권 투쟁의 신학을 이용하지 말고 이제 건강한 이제 건설적인 신학 교육을 해야 된다. 이 3가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김재준 교수가 이제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신학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38년 이후로 사실은 이제 그 보수 신학은 거의 이제 문을 닫잖아요. 박형령 박사 자체도 38년에 이제 도미다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버리게 되면서 남궁혁도 이제 그 떠나고, 이때 이제 그 제가 이제 재미있는 그 편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40년에 일본에 있던 그 박형룡 박사가 평양 교장 나부열에게 보낸 개인 손편지를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평양이죠. 총독부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남쪽의 교회들은 남부총회를 설립하려고 한다. 한국에는 미국 선교회가 자유주의 통제를 받아서 이전의 정책을 변경할까 염려됐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평양이 세워졌고 남쪽에는 조선신학교가 있는데 둘 다 자유주의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그 글로 따라갈까봐 겁난다. 이때 이미 이제 박형룡 박사 안에는 한국에서 세워지는 조선신학교에 대한 이제 견제가 이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서북 교권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남쪽에서 전필선을 중심으로 그건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교단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그것도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자, 이제 해방 이후로 가겠습니다. 그 독립 이후에 이제 그 46년에 남부총회가 이제 그 32회 총회로 인정이 되면서 그때 이제 조선신학교가 총회 지경이 됐죠.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서북 교권이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박정영은 이미 박사는 밖에 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들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경이 가능했던 거죠. 이제 조선신학교가 이제 이사를 파송해달라 이렇게 이제 성교부에 요청했는데 캐나다만 이제 적극적으로 응했죠. 그다음에 북장로교는 이제 시기장조다. 남장로교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순정통적인 성교 해석과 신학을 가르치고 현 교수진을 총퇴진시킨다면 우리가 이제 교수 1명 보내고 지원하겠다. 좀 무례하지만 아주 솔직한 얘기를
남장로교 입장에서 했습니다. 호주 선교사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고려신학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조선신학교 학생 51명의 진정서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박형준 박사가 이제 귀국해서 고려신학교에 있다가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장로회 신학교 설립운동이 일어납니다. 48년 초에 이정로, 이인식, 이재영 주로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30그 교수진을 총퇴진시키자 하는 조선신학교 개혁안을 이제 내놓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사실은 이제 조선신학교 이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그 안은 이제 실패했고 대신 이제 김재중 교수를 이제 1년 유학 보내자는 안이 그 중에서 또 이 안이 이제 살아남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신학교 학생들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김재준 교수가 이제 쓰는 글 중에 그 열등한 신학교육을 이제 비판하고 메이쳔파 활동도 비판하고 조선신학교 학생들의 이제 진상이 뭐다 얘기하고 자신들의 입장이 뭐다. 이제 학문적인 평가를 해라. 교리적인 이제 교권적 평가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김양선 교수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김재준 교수가 보수 신학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다면 교단은 안 나눠졌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이지 않았다. 저는 봅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이제 신학교육 주도권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할 거냐, 평양 중심의 신학교 일방으로 갈 거냐, 이제 그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재준 교수가 뭐 침묵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넘어갈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총회 직후 이제 박정명 박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북장로교에게 이제 지원하는 편지를 계속 이제 손편지를 제가 한 3차례 정도 썼거든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박정명 박사가 이제 남산에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개교할 때 남장로교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북장로교는 이제 계속 유보합니다. 계속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근데 이때 1949년에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장신 측과 조신 측 사이의 세력 균형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49년까지. 그런데 49년에 세력 균형의 변화가 좀 일어나는데 반민특위 활동 그러면서 이제 전필순 정인과가 체포되고 성창근 박사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죠. 그때 미국에서 굉장히 6개월간 이분이 거의 뭐 반신불수가 돼 있었다고 그럴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박정용 박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월남인들이 힘을 뭉쳐서 장로교 신학교 설립 운동이 점점 커지면서 좀 이제 세력 균형이 이제 깨지는 이제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33년, 34년에 총회장 선거에서 계속 조신 측이 실패했고 그 대신 부회장만 함태영, 이태학을 당선시키는 그런 교권 갈등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년도 총회에서는 13개 노회 중 7개 노회에서 이제 장로회 신학교를 총회 인준해라 라고 하는 힘이 올라오는데 그 중심 세력이 이제 그 광주의 김재성 목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표 차이가 총회 임원 8명인 중에 4대 4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고 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장신 측에서 가져가고 부회장, 부서기, 부회록, 부회계는 조신 측에서 차지하는 이런 이제 굉장히 균형이 일어납니다. 그 대신 장로회 신학교를 총회 신학교를 인정하지 않는 건 뭐 압도적으로 이제 우세해서 이제 총회 인준 신학교가 이제 2개가 된 거죠. 조신, 장신.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 김재준 박사를 신학적 자유주의를 넘어서 이단으로 이제 모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유일하게 이제 박흥경직 목사께서 그 김재준 박사를 옹호하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이제 발견했습니다. 아무튼 김재준 목사가 성경을 믿고 신조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양심의 문제까지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헌법 안에 양심의 자유 논리가 있기 때문에 김대중 박사를 그렇게 정지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한경직 목사의 그 이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경직이 장로의 신학교 인준하는 것은 동의했지만 김대중을 정지하는 것은 반대하는 제3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년에 두 신학교를 통합하자는 안을 한경직 목사가 내놓는데 사실은 이 입장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달랐어요. 박형령 박사 측에서는 요걸 믿기로 해서 이제 조신을 이제 내보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졌고 모르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두 개를 좀 통합해 볼 생각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 사이의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49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신학교 합동위원회가 활동을 이제 합니다. 그 조선신학교 이사회 측에서는 이제 그 내놓는 안을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김대중 교수를 내보내라. 그거를 이제 저쪽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 현 직원들, 이제 교수들을 다 같이 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이쪽에서 계속 이제 방어하는 겁니다. 양쪽이 계속 그렇게 이제 갈등 관계를 겪다가 이제 결정을 못 내리죠, 결국. 자, 북장로계를 향한 이제 박청룡 박사 측의 요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장로회가 과거에 이제 평양신학교를 지도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우는 학교를 이제 영적 센터의 계승으로 이제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를 지원해라 하는 것이 박정영 박사의 끊임없는 이제 논조입니다. 그래서 박정영 박사의 모든 편지 안에 가장 핵심 용어가 뭐냐면 스피리추얼 센터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1935년에 이제 평양신학교에서는 이제 한인 교수로서 사실 이제 박정영 박사 중심으로 모든 게 이제 집중되고 있었죠. 어떤 면에서 이제 그때로의 복귀를 박정영 박사는 이제 계속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장로회는 남장로회와는 다르게 두 신학교 중 어느 쪽에도 이제 공식적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이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1950년에 가서 이제 총회가 인정하는 총회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두 개의 지경 신학교는 폐지한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북장로교회 그 안두화 총무가 그런 이제 안건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건 아마 뭐 혼자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한국인 지도자들하고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을 거로 저는 이제 그래서 1950년 2월 20일 캐나다 선교회를 제외하고 북장로회, 남장로회, 호주 장로교회 영향력 있는 9명의 선교사에게 대외비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일신학교 합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나는 이제 합동은 실패했다. 그래서 건설적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두 신학교를 합치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총회가 권위를 가지고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세우자. 독자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 나가면 이제 다른 신학교, 조선 신학교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과는 별개로 장로회 신학교를 그 안에 병합시키자. 총회 신학교를 세우고 장신을 그 안에 병합시키자는 안을 다 이제 선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때 이제 호주 선교사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국인의 문제에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호주 쪽의 입장을 이제 보이죠. 그런데 이제 남장로교는 왜 굳이 총회신학교를 세우냐? 박청룡 박사의 장신으로 그냥 가자. 이게 남장로 쪽의 입장입니다. 호주가 캐나다와 굉장히 비슷한 입장을 갖는 것은 그때 호주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연합교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42년부터 51년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연합교회 논의에 계속 이제 참여하면서 굉장히 에큐메니컬한 관점들을 호주 선교사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두화 선교사만 그런 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국 지도자들도 안두화와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북 안동교회의 담임 목사 김광현이
이제 권찬영 선교사를 찾아와서 비밀리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두 신학교를 폐지하고 선교사와 한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설립해서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자. 그리고 교장을 선교사로 세우자. 이런 안을 이제 한국 쪽에서 이제 그 만들어내는 거죠. 아마 이게 이제 북장독 쪽하고 한국 그 이제 지도자들 쪽하고 이게 이제 손이 맞게 되는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김재준 교수는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면서 레널주의 평양신학교 이제 신학교 요걸 이제 비판하면서 선교사들에 대한 이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싸움을 하죠. 이때 미국에 있었던 송창근은 맥코믹 신학교 이제 칼빈학자였던 헤로투니언에게 편지를 보내서 김재준의 신학 진술을 이제 동봉하는데 이때 이제 헤로투니언은 적극적으로 이제 김재준의 신학에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개혁 전통은 축자 영감설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시의 증인이 하나님이지 성경의 기록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예정론은 구원론적인 것이지 일상적 예전이 아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김 교수를 지지한다 이렇게 사적 편지를 보냈는데 송창근 목사가 이제 50년 3월쯤에 귀국을 해서 이 편지를 인쇄해가지고 총회 4월 총회에 뿌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안두환은 그 헤로투니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한국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지금 이 한국 문제는 당신이 보는 것처럼 그런 신학 문제가 아니다. 나도 김재준 박사의 그 신학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충분히 동의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판단 없이 논쟁이 뛰어들지 않기 바란다. 이 문제는 신학 문제가 아니고 이제 과거 일제강점기에 송창근, 김재준이 협력자라고 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 논쟁은 80%가 교권 투쟁이고 신학 문제는 10에서 20%다. 나도 김재준에 거의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이 끼어들 경우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북잡로교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0년 이제 봄총회로 가겠습니다. 이 총회는 아무튼 이 총회도 정상적으로 이제 하지 못하고 이제 폭력적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정회가 되는데 아무튼 총대권 문제, 남장로교 총대권 문제와 경남 오노의 총대권 문제로 이제 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재준 목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신학교 문제는 노회 대표를 뽑아서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노회 안을 만들고 성안을 해서 노회 수의를 다 거쳐가지고 이제 다음 총에서 다룬다. 그렇게 결정을 해놨는데 이제 전쟁이 난 거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 투표를 할 때 51년 이제 속해총회를 하는 겁니다. 이미 전쟁은 났죠. 그 전까지만 해도 교권은 4대 4였습니다. 그런데 6대 2로 조신 측이 이제 완전히 약화됐죠. 이제 장신 측이 임원의 6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권 균형이 급속히 깨지게 되는 것은 바로 전쟁인데 부산 총회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전시 작전권 상황에 있는 지역의 총대들은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선신학교 지지자들이 대부분이 경기, 목포, 전북, 군산, 충남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부산까지 가는 게 힘든 거죠. 그러나 이제 경북이라든지 이북이라든지 경남 이런 이제 장신 측은 이제 다 올 수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선교사들이 이제 군목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미군들 지역은 이제 프리패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좌파 총대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표 차로 조신 측이 소수파가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든 투표에서 이제 그 5표 차로 사실은 그 승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 특별위원회가 이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두 신학교 이사회를 해체하고 9월에 총회 신학교를 설립한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총회에서 내보낸다. 이런 결정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신 측에서는 지난번 50년 총회에서는 성안을 하고 노예 수의 과정을 하기로 했는데 왜 그거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냐 하면서 이제 항의서를 제출하죠. 노회 수의 과정을 안 했다. 그리고 새로운 안건을 만들려면 이미 지난번에 안건을 번안을 하고 이제 그걸 투표에 붙여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김양선조차도 경남 법통노회를 배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권으로 저지른 위법 행동이다. 김양선조차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신학교는 총회 지경이 아니라도 총회가 인정하는 학교로 남아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성을 인정해라, 신학적 다양성을 인정해라 이쪽이었고 이제 장신 측은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이론주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 평양을 통해서 맺어진 선교사와 장신 측의 그 인간관계가 깊이 작용을 했고 이제 피난민 목회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또 선교사들이 구호 활동을 하면서 그 인간관계가 또 굉장히 끈끈해졌죠. 그 다음에 그 신학교가 이제 총회 신학교가 개교할 때 4분의 3이 실향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북 기독교인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제 그 교권 구조에 큰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6.25 전쟁이 없었다면 조신과 장신의 세력 균형은 굉장히 그 비등비등하게 이제 계속 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일 6.25 이전에 만약에 분열이 됐다면 교단은 반반으로 분열될 확률이 이제 굉장히 크다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쪽 장신 측에서도 이제 인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이북노회를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52년 총회 때는 이제 김재석 목사가 총회장이 되고 이제 이분들이 다 이제 나중에 NAE 교권의 이제 핵심 인물들이 되는 분들인데요. 이 반조선 신학교의 중심 인물들이 이제 총회 임원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북 노회 10개가 월남한 것으로 인정해서 78명의 총대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4가지를 결정했는데 조선신학교 졸업생들에게 자격 주지 않는다. 김대중 목사 면직한다. 서교도 캐나다 이제 스콧 교수를 조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신학교 측을 지지하면은 징계한다. 자, 이런 건데 여기 이제 발언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김대중 서거도 정죄하자고 한 박내승 이분은 훗날 이제 3천만 원 사건, 장신대 3천만 원 사건 주역입니다. 박내승 씨가. 그다음에 이제 김윤찬 씨도 마찬가지로 3천만 원 사역 이분은 이북을 대표하는 분이었고 이북 NA의 이제 핵심인 분이죠. 그 다음에 비상사태 선언해달라고 한 분은 이제 권현원 목사, 이분도 이제 NA 쪽이셨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NA가 핵심 교권으로 김대중 목사를 이제 배제하는 과정에서 NA가 교권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볼 수 있고요. 월남민들을 받아들이는 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 분들이 갖는 독특한 문화적 구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받아들인 것은 이제 조선신학교를 배제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이 출발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38회 총회에서 김재준을 지지하고 호원대회에 참석했던 총대를 다 제명해라고 얘기한 분이 이제 서정교 목사인데 이분은 이제 광주 NA의 이제 핵심 교권 인물이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강원영과 박병훈은 이제 경북 NA의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강원영과 박병훈 사이에 장로교 신학 노선에 대한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데 강원영은 프린스턴, 맥코믹, 에딘버러의 신학 노선을 우리가 따르는 거다라고 이제 그걸로 이제 변호를 하려고 했고 박병훈은 아니다. 리첼 슐라이어마허의 그 19세기 비평이다. 얘기하면서도 마르트 브루너의 이제 신정통주의고 해결식 변증법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칼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따른다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박형룡 박사가 이제 박병훈을 향해서 한국의 아타나시우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싸움을 어떤 면에서 그 교리 싸움으로 어떤 면에서 이단과의 싸움으로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비춰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김재준과 조선신학교가 던진 메시지는 이제 신학의 세계성, 자율성, 교권 투쟁에 이용되지 않는 신학 과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서북 교권에 대한 도전, 그 다음 이었죠. 그런데 아무튼 환경이 변했어요. 급속도로. 평양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고 서북 기독교인의 수가 급증하고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복귀하면서 조선신학교는 뜻을 이루기 어려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전쟁이라는 위기 가운데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박형력으로 대표되는 보수 신학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단결하는 이런 환경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신학교육의 문제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 지역 갈등, 교권 투쟁, 감정 상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얽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렇게 신학적 보수성을 얘기하는 분이 경남 법통노예들을 배제하고 김길창의 노예를 승인하는데 협조하는 이율배발성을 또 보였다는 거죠.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고신 측을 축출하는 것과 조신을 축출하는 것이 같은 교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와 남장로교, 북장로교, 호주장로교는 각각 이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남장로는 교는 박형룡 박사가 이제 나중에 총회의 신학교의 주도를 잡는다는 것을 알면서 북장로교와 이제 손을 잡는 거죠. 네. 자, 끝으로 조선신학교와 장로신학교 갈등 배제 역사는 한국교회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교회 안에서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교리 이름으로 단죄되는 냉혹한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었다. 교권 투쟁을 교리적 정통적 투쟁으로 합리화하는 일이 일상화되었고 교권을 장악하면 불법과 비법도 용서가 되는 확신을 제공했다. 향후 모든 교회 분열에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났다. 한국교회는 전통과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세계신학, 세계성, 자율성, 건설적 기능을 모색했던 김재준의 고민은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시간 안에 해주셨고요. 아주 너무 그 복잡다단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 경향성, 그리고 어떤 그 교단 정치 권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계보를 확인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시간 부족으로 이야기를 많이 못하신 부분들은 이따가 대화하면서 또 얘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한신대학교의 겸임 교수로 계시는 한강희 선생님께서 이 논문에 대해서 논찬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정병준 교수님의 논찬을 맡은 한강희입니다.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바로 논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찬은 제가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해방 이후부터 예장기장 분립 직후까지 한국교회 분열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조선신학교와 장로신학교 갈등과 분립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교단 조직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구일 뿐만 아니라 교권을 생산하고 확장하기 위한 정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예장, 기장 분열은 물론 이 분열을 예고한 조신, 장신의 갈등을 교권 투쟁이라는 복잡한 정치 과정으로 조명함으로써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신학 교육과 교단 분열을 둘러싼 교권 남용의 문제를 성찰하고 오늘의 역사 속에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신, 장신, 예장, 통합, 기장, 양신학교와 교단 사이의 역사적 갈등을 봉합하고 에큐메니컬 일치와 화해로 향할 수 있게 하는 동력도 제공해 줍니다. 본 연구가 지닌 학문적 특징과 중요성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 자료를 보완을 통한 입체적 연구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자가 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본 글은 선교사 문서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삼락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기증한 자료를 기반으로 조신과 장신에 관련된
논쟁을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복잡한 교권 형성 과정과 한국 신학교와 또 교계에 대한 선교사들의 미묘한 시선을 잘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기존 관련 연구물들은 종종 연구자들이 속한 신학교와 교단을 지지하는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다소 편향되거나 일방향적인 내용을 도출하곤 합니다. 가령 한신대학에서 편찬한 한신대학 50년사라든지 김인수 교수님이 편찬한 장외신학대학교, 그리고 허순길이 지은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등이 그것입니다. 기존 신학교 역사서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옹호하거나 교권의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경향 속에서 복잡한 신학, 교권 논쟁에 대한 부분을 단순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선교사 자료는 기존 연구의 일면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황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특정 신학교와 교단의 관점을 극복한 균형 잡힌 연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자는 장외신학교와 예장 통합이라는 배경을 지니면서도 김재준과 조선신학교가 당시 교권 투쟁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과정을 아주 객관적으로 조명하려는 작업이 돋보입니다. 이는 논찬자가 한신 기장을 배경으로 하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읽혔던 부분일 것입니다. 연구자는 결론 부분에서 교권 투쟁의 승리에 따라 교리적 정통성을 합리하는 것과 한국교회 분열에 있어서 이러한 교권 문제가 잠재하고 있는 근본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재준과 조선신학교가 추구했던 신학의 세계성, 자율성, 건설적 기능에 대한 부분이 교권으로 인해서 비정통적인 것으로 치부된 현실을 균형 있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신학과 교권이 지배했던 교회사적 시대 속에서 김재준을 비롯한 조신 측이 견지한 진보성의 의미를 밝혀내고 이를 교회 전통의 다양성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은 본 연구가 지닌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특징과 기여점에 더해서 세 가지 질문과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목과 관련해서 조신 장신 대립의 사건의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본 연구가 제목에서 밝히고자 했던 조신 장신 갈등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조신 장신의 갈등은 해방 이전 신학교를 둘러싼 주도권, 그다음에 서북 장로교의 패권과 지역 갈등, 신학 갈등, 월남 세력의 고착화, 선교사들의 영향력 등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된 문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복잡한 만큼 논문의 논지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교훈이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교권 쟁탈에서 밀려난 조신, 기장이 단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권주의 횡포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핵심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권이라는 용어인데 어떤 의미로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친일 문제가 조신 장신 갈등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안도아가 맥코믹 신학교의 헤로투니언 교수에게 보낸 편지, 이 서신에 따르면 미국 국장로교 선교사들은 한국 신학교 문제가 일제강점기 송찬근과 김재준의 친일 협력에 대한 비난에서 기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친일 문제나 신사참배 문제는 1946년경 고신 측이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고 문을 닫은 평양의 장외신학교를 계승해야 한다며 고려신학교 설립할 때 논쟁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조신이나 장신 주변의 교권주의자들은 모두 친일이나 신사참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터인데 이 문제가 조신 장신의 갈등에서는 어떻게 작용했는지 설명이 보충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법적 절차적 화해를 넘어서 신학적 화해도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정병진 교수님께서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2016년 예장 통합에 김재준 목사 제명 철회권은 권징 없이 책벌할 수 없다는 헌법적인 문제에 대한 잘못 인정입니다. 절차적인 문제상의 부분이죠. 양 교단 사이의 화해를 위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신학교 논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신학 논쟁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신대학교 김경재 교수는 기독 언론지에서 인터뷰에서 예장 통합의 장군 제명 철회는 환영하지만 신학적인 측면에 대한 예장 통합 측의 해명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헤로투니언이 송창근에게 보낸 편지에서나 안두화가 헤로투니언에게 보낸 서신 모두 김재준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세계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도아는 헤루토니언에게 김재준에 대한 진술서에 완벽히 동의한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향후 조신, 장신의 관계 회복을 위해 법적, 절차적 화해뿐만 아니라 신학적 화해, 이게 상당 부분은 또 감정적으로 비화되기도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신학적 화해도 정말 가능할 것인가 한번 물음을 던져봅니다. 조신장신 사이 실타래처럼 얽힌 반목의 역사를 화해로 이끌기 위한 정병준 교수님의 귀한 연구에 감사드리고 또 교단적 배경을 때 쉽지 않은 그러한 학문적 용기도 있으실 텐데 이러한 용기에 존경을 표하면서 이 미흡한 논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 교수님의 백그라운드를 잘 알지 못했더라면 아마 한신 쪽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논문을 읽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 김재준 교수님의 신학적인 어떤 방향성을 계승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제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해석을 하셨는데 과연 교훈이 무엇인가 또 친일의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병준 교수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쓰면서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네 가지가 이제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 주신 걸 보면서 야, 한건희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훈 중심으로 글을 쓸 건가 어떤 그 이제 실증적인 어떤 이제 글을 쓸 건가 두 가지를 같이 할 건가 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증적인 쪽으로 제가 이제 가닥을 잡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교훈 문제는 맨 마지막 결론에 가서 한 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너무 방대한 분야에 이제 방대한 스토리들이 얽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실증적인 검증을 하는 게 일단은 일차적 자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훈 부분은 아무튼 간단하게 제가 좀 얘기했지만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교권 싸움과 교단 분열의 선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이제 교권의 무지막지함, 이 정글의 법칙, 이게 이제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죽는다, 다 죽어 우리는 이런 어떤 그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싸움박질을 하면서도 보수면은 용인이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식의 한국 교회의 어떤 그 교권 싸움을 이제 신학으로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이런 이제 그 것들을 이제 좀 중단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두 번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권을 장악하더라도 결국 불법과 비법은 언젠가는 폭로된다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감추고 이제 교단의 어른이 되고 이제 돌아가실 때는 막 그 어마어마한 자서전을 내 가지고 그냥 용비어침가로 다 깔아놓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교회사 이야기들은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사실 개인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사실 좀 마음의 부담은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뵌 분들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역사 속에 감춰진 이야기들, 덮여진 이야기는 이제 좀 뭐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제는 좀 까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이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향후 모든 교회 분열의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치료해야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반복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좀 교훈으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권이 뭐냐고 했을 때 장로교 교권은 이제 감리교 교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감리교는 이제 감독제, 4년제 감독제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과 또 그 유지재단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개인적으로 교회를 분열해서 못 나가죠. 그러나 장로교 교권은 어떻게 하든지 신학교를 장악을 해야 교권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제 선교사의 서포트를 받고 있는 구조에서는 신학교를 장악해야 돈도 장악을 하는 거고 권력도 장악을 하는 거고 자기 신학적 방향성도 장악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이제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보면 이제 총의 임원이죠. 총의 임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 표를 가진 사람들이 갖는 그 결속 관계, 그러니까 총대를 이제 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결속 관계, 이게 이제 사실 교회 정치에서는 교권입니다. 그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일 문제는 제가 실제로 이 선교사들이 받은 정보, 이제 그 안두화도 그런 정보를 받았고, 이제 킨슬러, 권세열도 이제 그 친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팩트인지 아니면 그 정치적인 적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이분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흘려준 정보인지 이걸 제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그 친일의 경도 차이는 있지만 그 시대에 그 뭐 고신축을 빼고는 어느 분이 그렇게 정정당당해요? 그거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공격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송창돈 목사님이 굉장히 그 자기가 반민특위에 걸리지 않을까 막 힘들어하고 약 먹었다는 얘기는 그건 이제 범용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김재준 박사의. 그러니까 송창문 박사님이 이제 상당 부분 일제와 협력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팩트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저는 그거까지 제가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지만 도강파와 전쟁 때 도강파와 도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도 여기 또 공격이 대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조선신학교 분들은 초창기에는 강을 넘어가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지만 한강을 넘어가서 피난을 가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수복되기 전까지는 이제 서울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뭐라 그럴까요? 공산주의자들하고 협력했다는 또 하나의 그 공격의 하나의 그 걸로 또 작용을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그 마타도아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걸 저는 염두에 두고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화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교단 총회 임원들이 이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총회가 갖고 있는 입장이 기장하고도 우리가 형제로 지내야 되지만 사실은 합동하고도 형제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폴리틱한 결정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신학 문제까지 그 김재준 박사의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합동하면 원수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그 총회 임원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건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절차상의 문제만으로 갔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 영역이나 학계 영역에서 이 부분을 이제 끌어안고 풀어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이 부분은 이제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 한강희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것도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답변이 그렇습니까? 가능하고 또 나중에라도 더 차후의 연구를 통해서 한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강희 박사님 너무 좋은 그 논찬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다른 분들께서 참여하신 분들께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그 비디오를 좀 켜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그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김일환 박사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제가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 거는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그 박형영의 장로의 신학교를 시종일관 지지한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 호남 지역에 뭐 가령 전주나 아니면은 노포 지역 이런 데를 비롯해서 사실 조신을 지지하고 있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남장로 교회 선교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건데 그런 부담을 안고도 특별히 시종일관 박형용의 장로의 신학교를 지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호남 지역은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기장 지지와 그 다음에 그 보수적인 라인으로
이제 그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NA 훗날 이제 NA 세력이 되는 이제 김재성 목사라든지 이제 정교 목사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강력한 그 보수주의 그룹이 존재했고 또 이제 그래서 그거는 노회도 상당 부분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노회도. 그래서 그 두 세력 공존했다고 이제 보입니다. 그 호남 지역 안에서. 그러나 신학 자체는 인도원 린턴 선교사 자체는 실제로 그 ICCC의 행위 자체는 동의할 수 없지만 ICCC가 갖는 근본주의 신학은 동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남장로교 분들의 신학은 근본주의 신학이 주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박형룡 박사를 지지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레널즈하고 남쪽 남장로교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 레널즈 전통이 그 남장로교 전통 안에는 계속 흐르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그 혹시 그러면 그 당시에 남장로교 선교사들 안에 그 해방 전에 왔다가 복귀한 선교사들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해방 이후에 가령 뭐 그 구명광이나 김기수 이런 선교사들처럼 그 해방 이후에 나중에 해방 이후에 온 젊은 선교사들은 굉장히 그 입장 차이가 좀 있는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우리 교단에서 이제 추방되기까지 합니다. 요나서 문제로. 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예, 또 다른 참여하실 분들 계실까요? 아까 뭐 교권이랄지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꼭 장로교가 아니더라도 감리교나 또 다른 교단들에서도 함께 또 도움말 주실 분들이 또 계실 것도 같고요. 질문들을 안 하시니까 네, 사소한 것 하나. 하십니다. 그 논문에서 그 한자 이름을 계속 쓰시는데 기본적으로 1차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당시는 그렇게 부르는 게 좋았겠지만은 이제 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가 볼 때는 킨슬러 이렇게 해야지 뭐 권세열 이러면 누군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그걸 이게 우리 연구회가 통일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제는 좀 그냥 영어 이름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계가 좀 통일시켜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정 교수님이 그걸 이렇게 밀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우리 미래 세대를 좀 고민한다면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렇게 썼던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이름을 썼던 거에는 나름대로 그 역사적 가치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거에 지우지는 말고 조금 이제 병존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뭐 괄호 안에 그러니까 영어를 쓰고 괄호 안에 뭐 권세열 이렇게 하는 것이. 예. 네, 김신태 선생님 예 말씀 부탁합니다. 예, 한국 장로교의 분열이 실제적으로는 이 정치적인 문제고 그리고 교권 싸움이었지만 근본적인 거는 그 신학교 문제고 신학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교 문제와 신학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박형룡하고 김계준 싸움이 결국 이 장로교 분열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분의 그 신학을 공부한 배경들을 좀 더 거기에 관련해서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박형룡 같은 경우는 프린스턴을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뭐 하고 또 남침례교회 저기서 하고 해서 변증학을 했거든요. 변증학은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적인 저기를 변호하는 기독교를 변호하는 그런 변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모든 걸 다 이단으로 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김재중 같은 경우는 성서신학 특히 그 예언서 구약 예언서를 성서신학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성서신학 하자면 이게 뭐야
정말 그 독일에서 뭐 한 이런 역사적인 그런 법문 비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신적인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뭐 해서 좀 더 진보적일 수 있는 물론 김재진도 사실은 보면 아주 보수적이에요. 신사참여 할 때도 그 교장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표 내고 나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조선신학에 참여하게 된 거는 그 신학교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신학교를 유지하는 새로 하는 것이 신사참배 거부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차원, 자기가 생각하기는 높은 차원의 가치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제하고 친일 관계에서는 김대중 같은 경우는 저기 있다 만주에 있다 왔잖아요. 만주에 있다 와서 서울 그러니까 경기 노회에 속하지 않은 계속 할 때는 경기 노회원이 아니었어요. 아니면서 조선신학원 저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노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일제가 탄압하는 이런 범주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적응한 면이 있긴 있지만 그런 저기가 없었고, 송창근 같은 경우는 경북노회도 거기에 뭐 총무도 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통합됐을 때도 하고 해서 그런 전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분 변명으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어떻든 이제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김재준하고 이 송창근하고는 친일 문제에서는 좀 갈려요. 실질적인 친일 저기하는 문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박형용은 변증학을 했고 김재준은 성서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그런 학문 간의 어떤 저기 때문에 그렇게 갈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뭐 일정 부분 연구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학자들의 연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뭐 굳이 깊이 다루는 게 이 논문의 목적은 이제 아니었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신학 문제만 가지고 이제 다른 부분을 축소시키는 것이 일종의 이제 현재까지 연구의 하나의 주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복합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신학 부분은 좀 크게 다루지 않았고요. 예, 그 주변의 복잡한 관계들을 좀 이제 찾아내는 것이 주 논문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김진태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또 질문이나 논의가 없을까요? 예, 없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것 없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정병준 교수님의 발표 그리고 논찬을 이렇게 받도록 하고요. 두 분 그리고 총 네 분의 발표자들과 논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연구소의 이순자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